네, 학부모 대의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하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서 어떻게 운영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2022 학부모 운영 매뉴얼 3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지리와 사례를 알아보는 알기 쉬운 학부모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한 책자의 16, 17지 보면은 대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조금 보기 쉽고 또 알기 쉽게 꾸며보았습니다. 학부모 대의원이란 예를 들면 한 학교에 학부모 학생이 1000명이다. 그럼 학부모는 1000명이거나 아니면 1000명보다 좀 적겠죠. 다자녀인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모든 학부모에 관련된 어떤 결정사항,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매번 총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학부모 대의원이라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 대표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학급 학부모회는 대표와 또 부대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학급들이 올라간 학년 대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기능별 학부모는 다 다른데요, 조직이. 이 기능별 학부모의 대표도 대의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학부모의 임원도 포함해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의 규정에 다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학교는 뭐 학급 대표만 아니면 부대표까지도 한다. 아니면 대의원을 각 반 몇 명 이상으로 한다 하면은 대표, 부대표 외에도 또 대의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면 대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즉 학교마다 구성이 다르고 또 이 완료되는 시기마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성된 대의원이 인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실무적인 논의를 학부모 대의원에서 결정하기에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대의원에도 대표를 두는데 이때 대표는 학년 대표, 기능별 대표, 학부모 임원 이렇게 해서 대표를 두고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모임을 갖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성이 되었다면 이 대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은요, 총회 의결사항 외에 학부모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 및 결정하는데, 그럼 총회 의결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학부모 임원이라든가 학우위 위원 선출, 또 학부모의 규정 개정 등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모두 대의원의 논의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총회 의결로 대의원에 위임한 사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학부모 총회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 드릴 적에 총회 안건 중에는 신인 학부모 회장님이 선출된 이후에 당해용도 학부모회 활동 계획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인 학부모 회장님이 전임 학부모로서 같이 활동하시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분이 가능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해용 활동 계획을 신인 학부모 회장께서 보고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총회 결의를 통해서 대의원에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학부모 활동 계획이라든가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대의원에서 의논 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의원의 운영에 대한 어떤 팁 내용들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의 회장은 학부모 회장님이 역임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학부모회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면 이 활동에 대한 취지, 어떤 방법 등등등을 학급 학부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학급 학부모는 많은 혼선을 빚기도 하고요. 역으로 학급 학부모회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뭐 의견 제시, 모니터링을 어, 하실 적에 학급의 대표와 또 학년 대표가 잘 의견을 전달을 학부모 대의원에 임원에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에는 가끔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어떤 조직이나 체계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고하고도 각자 자기 역할을 다 맡고 계실 텐데 수고하고도 욕먹는 일을 줄이고 좀 없앴으면 좋겠지만 뭐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줄이고 보람을 느끼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사소통 문화와 또 조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회의 체계인데요. 총회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듯이 대의원에도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학부모 회장님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아니면 대의원의 재적위원회에 5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서울은 이러고요. 경기도는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정기총회이든 아니면은 대의원의 정기회나 임시회의든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또 회의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의원들이 이 대의원 회에 참여하는 거는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에 참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룰 안건들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야 그 내용을 회의 전에 뭐 오프라인에서 반모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밴드나 단체 톡방 등 온라인을 이용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런 다음 이렇게 수렴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데 이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셔야 되고 출석한 대의원 중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학부모 회장님은 결과를 회의 종료 후에 7일 이내로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모 게시판, 뭐 밴드 이런 곳을 통해서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또 대의원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대의원들은 회의 결과 후에 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뭐 회의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셨던 분들이 이해하는 폭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그 내용들을 공유하셔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질의응답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은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3회 이상 이라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정해지면 거기에 이렇게 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정기회는 3월 총회 후에 1년 동안 한 해 계획을 잡는 어떤 시간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필요할 때 임시회의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필요하냐? 네, 1학기 말 1학기 운영을 평가한 뒤에 2학기 계획 세울 때도 필요하시고요. 또 학년 말에 학년 전체 평가할 때도 임시회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의원의 운영 관련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학부모의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뭐 받아봤던 규정들이나 아니면은 관련 책자에 올라왔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고등학교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의 내용들은 거의 뭐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대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 서울은 5분의 1, 경기도는 4분의 1과 좀 다르죠.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의원의 구성원을 보면은 학급별 학부모의 대표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이미 대의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성을 갖고 있다. 3분의 1만 해도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5분의 1, 4분의 1 이상 모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로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미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학부모들이 논의 끝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정별 대표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정별이 무엇이냐면 학교마다 예를 들면 뭐 특수학급이나 특성화나 아니면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학과 과정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분들도 대의원에 포함되어 있다, 녹여낸다라고 규정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다른 사례 중에는 이게 좀 의미 있는데, 원래 간사 총무는 학부모 임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 둘 수는 있지만,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사 총무님 외에도 대의원에 직접 참석하는 본교 학부모에게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규정 자체에다가 오픈된 대의원을 구성하겠다고 명시를 한 거예요. 이것은 대의원은 간접민주주의고 우리 학부모의 총회는 직접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혼용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학부모가 존재하는 취지에 많은 고민을 하고 녹여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서 학부모 활동할 적에 이제 총회 대의원에 하기 전에 가정통신문에다가 이렇게 안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도 참석할 수 있다라고 배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대의원만 학교 학부모회의 활동에 뭐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으면 누구라도 참석은 하되, 다만 의결권은 규정에 따라야 되겠죠. 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았고요. 자, 오늘 학부모의 대의원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이란 학부모의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 기구이다. 네. 그래서 구성은 조례 규정을 참고를 하는데 학교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되고, 단 그 대표성은 충분히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의원 운영하실 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활한 의사소통 문화와 온오프라인 조직 체계가 중요하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위치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학부모의 대의원들 덕분에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행복하다고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활동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되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 아시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